오늘은 정말 뜨거운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최근 빅테크 실적들 보면서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그동안 버블이라고 걱정했던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파른 상승세에 이러다 갑자기 꺾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최근 나오는 실적들 보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지 않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걸 다 채워주는 기업들이 있고 못 채우는 기업들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곳들 대부분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이 늘 하는 말처럼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매출이 덜 나왔다는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상을 조금 밑더라도 수익성은 엄청납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물론 공급망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 쏟아질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떻게 덜어낼지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고민은 이겁니다. 이 AI라는 게 진짜라면 과연 지금 주가가 맞는 걸까? 너무 과도한 버블은 아닐까? 과잉 공급으로 가는 건 아닐까? 폴 튜더 존스 아시죠? 전설적인 투자자인 그가 최근 지금 시장을 1999년 닷컴 버블 때와 비교했습니다. 1999년 10월이나 11월쯤과 비슷하다는 거죠. 돈을 한두 번 벌어본 사람이 아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정말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1999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99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앨런 그린스펀이 비합리적 과열을 경고했던 1996년 이후에도 주가는 멈추지 않았죠.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엄 금리 인상 같은 악재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믿음 하나로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드디어 버블이 터졌죠. 폴 튜더 존스의 말대로 지금이 1999년 하반기라면 아직 나스닥 지수가 2배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블은 언제나 막판에 걷잡을 수 없이 치솟다가 터지니까요. 지금 펀더멘털이 괜찮고 이익이 받쳐주니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버블이 터질 때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버블이 터지고 난 후인 2000년 6월부터 이익 전망치가 꺾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2000년 4월에는 골드만삭스가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 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익 전망치만 믿고 주가가 안 내릴 거라고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리튬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튬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았습니다. 관련 주식들도 난리였죠.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리튬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1998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AI 수요는 계속될 것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도 이어질 겁니다. 반도체 수요도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테니 주가도 더 오르겠죠. 하지만 현재의 역학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흐름이 유지될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부품 납품 업체일 뿐이고 진짜 돈을 벌어야 할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게 이유였죠. AI 투자의 수익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도 힘들어질 거라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수익성이 증명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좋겠죠. 그동안 반도체만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실적으로 AI 투자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AI가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도체 업체들과의 갑을 관계가 언젠가는 정상화되겠지만 그게 당장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토큰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토큰을 단순한 비용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보다 AI 에이전트를 쓰는 게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니까요. 토큰의 생산성에 비해 아직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고 이는 GPU 등 AI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겁니다. 코닝의 사례를 보세요. 175년 역사를 가진 이 보수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광섬유 공장 3곳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10배나 늘린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생산되는 모든 물량을 사들이겠다고 확약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AI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설비 투자를 지원받아 전용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과거 짧은 계약 기간에 묶여 불안해했던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는 장기 계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까지 지원받는다는 건 고객사들이 그만큼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행보도 무섭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모든 곳에 지분을 투자하며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AI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려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치킨 게임 시절처럼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극단적인 사이클은 아니더라도 분명 굴곡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객사와의 강력한 바인딩을 통해 그 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언제나 리스크가 따릅니다. 엔비디아가 영원히 시장을 지배할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의 혁신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 시대를 이끄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ETF가 바로 QQQ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나스닥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QQQ가 정답입니다. 꾸준히 모아간다면 복리의 마법을 통해 놀라운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의 상승에 베팅하고 싶지만 개별 종목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레버리지 ETF가 존재합니다. 바로 QLD와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 1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합니다. 나스닥이 1% 오르면 QLD는 2% 오르고 1% 내리면 2% 내립니다. 상승장에서는 QQQ보다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2배가 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TQQQ. 나스닥 100 지수 1일 수익률의 무려 3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1% 오르면 3% 오르고 1% 내리면 3% 내리는 엄청난 변동성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위험도 크지만 상승장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수익률은 그 어떤 투자 자산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AI라는 강력한 메가 트렌드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TQQQ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시장이 1998년과 같다면 나스닥은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 상승의 파도를 가장 강력하게 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TQQQ인 셈이죠. 물론 TQQQ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끌림 현상으로 인해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멘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QQQ 투자는 철저한 계획과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QQQ를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지만 TQQQ의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QLD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확신과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진 분들에게는 TQQQ가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TQQQ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산의 일부만 할당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자산은 QQQ로 가져가고 위성 자산으로 QLD나 TQQQ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레버리지 ETF의 비중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QQQ, QLD, TQQQ. 이 세 가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운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